네, 오랜만에 조금 이슈 톡톡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이 많나 6명 중 1명이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너무 급등해서 또 이번에 비도 많이 와가지고 추석 물가도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 실질 임금이 진짜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을 해가지고요. 6명 중에 1명은 밥을 안 먹고 버티고 있다고 해요. 정말 보면, 물가 상승 효과, 이런 이제 임금 저하, 이걸 통해서 밥을 우리가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김밥. 그 김밥 한 줄 하나가 4,500원, 4,800원, 5,000원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뭐 냉면은 12,000원, 13,000원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조차도 점점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저 나라만 그럴지 우리의 미래가 아닐지 점점 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급등하는 물가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지, 그리고 일반 식사, 우리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은 그 일반 식사가 나한테 온전하게 그 영양이 될지, 그런 것 또한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제는 즐긴다는 이 단어는 조금 무색한 것 같아요. 즐김을 떠나서 똑같은 비용을 쓴다 그러면 내 몸에 더 유익한 이러한 음식을 찾아 먹어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조금 의료 쪽에도 변화가 있죠. 의료 쪽에 우리가 뭐 조금 아프면 기침하면 병원 가고 뭐 여기에 얼굴에 뭐가 나거나 두드러기 피부에 뭐가 나면 조금 이렇게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병원을 가죠. 이러한 의료비 저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게 되는데요. 이 초음파 MRI가 원래는 엄청 비쌌잖아요. 그러다가 전 정부에서 의료 혜택을 줬고, 근데 이게 다시금 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너무나 저렴하게 이용했던 이 의료 서비스들이 다시 비싸진다는 말은 뭐죠? 당연히 내가 사용해야 될 때에는 이게 이런 이제 혜택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욱더 조금 안 좋다는 거죠. 내가 건강을 지키고 있다가 무너졌어. 근데 이런 의료 서비스가 점점 축소되고 병원을 갔을 때 검진하고 진단하는데 비용이 수백이 든다면 이 지금 이 건강을 더욱더 지켜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심코 갔던 병원, 내가 싸게 먹었던 약, 이런 것들이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민영화가 되거나 이러면서 변하지 않을까. 한국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래요? 국민의 의료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점. 조금 아프면 병원 가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 먼저 가죠. 검사하고 검진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순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순간 뭔가 힘들었을 때 당연히 우리 몸은 다운되고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요즘은 무조건 병원을 가요. 왜요? 의료 혜택이 너무 잘 돼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노인 단독 가구의 부담이 2배 정도 증가할 정도로 의료비 증가 속도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돼요? 집값도 쭉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의료 혜택도 좋았다가 이제는 점점 축소되면서 내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했을 때 건강을 지켜야 되고 너무나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믿지 말고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도 아까 MRI랑 이렇게 초음파 진단비를 줄이면서 혜택을 줬는데 과연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면 너무 좋은데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는 거죠. 이, 이 나라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한국은 아니고 제 외국에서 시행했던 건데요. 청소년 입원 본인 부담금을 낮춰줬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
입원 의료비가 싸졌는데 그러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문제는 입원하는 이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거죠. 6.3%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입원을 안 해도 되는데 입원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 증진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건강에 내가 의료 혜택을 받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아이가 건강해지면 좋은데 결국은 청소년들의 사망과 삶의 질과 이 건강 수준의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예를 제가 퍼오려고 하다가 읽어드리려고 그냥 외워왔는데요. 50대 남성이 어디가 이제 조금 안 좋아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MRI가 내가 생각했을 때 100만 원이었던 것들이 의료비, 의료보험 혜택으로 16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 이 MRI 찍어볼까? 이러면서 너무나 큰 과잉 진료를 해버린 거죠. 똑같아요. 의료 혜택이 올바른 목적으로 취지로 가면 좋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혜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건강 증진이 돼서 나라가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환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게 과연 올바를지.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의료 건강비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재정비를 해서 썼는데 점점 적자가 나서 나중에 의료 혜택이 없어지고 비싸진다면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선진국처럼 음식으로서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건강식품으로서 우리가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빨리 깨우치고 변화 속에서 내가 이미 변한 다음에 적응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의료 민영화가 점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고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아파서 병원을 가죠. 그러면 진료를 해요. 그럼 자동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금액이 나와서 결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타오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제 의료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파서 병원을 가요. 그러면 일단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해당 병원에 받아주는 보험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아파 죽겠는데 먼저 이 보험이 적용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료를 보고 현대는 어떻게 돼요?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낮은 금액을 결제할 수 있잖아요. 민영화 후에는 지금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 비싼 진료비 전액이 청구돼서 결제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처방전을 받고 처방된 약을 받은 다음에 이 결제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는 거죠. 우리가 요즘 사고 나면 하는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거죠. 너무나 지금이랑은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파도 결제할 비용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점점 내가 지금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안 한다면 5년 후, 10년 후 이러한 민영화가 되고 이 당연지정제라는 이런 게 폐지되면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해. 그리고 조금 아파. 그러면 더욱더 지금 건강을 잡으셔야 되고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 나왔어요. 이러한 이슈, 그리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물가. 우리가 피부로 이제는 와닿죠.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의료 혜택이 줄어들면서 의료 민영화, 비싸지기도 하고 너무나 병원 가는 게 힘들어질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